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올해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3040 세대가 차지하면서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명 촉부마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약시장에서 이러한 특징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올해 전국 분양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통장 경쟁률 상위 9곳이 반경 5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래도 3040 세대의 경우 어린 학령기 자녀를 둔 경우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이러한 분양시장의 열기는 매매 시장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촉부마 단지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을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요. 채널을 통해서 상담 남겨주시면 이러한 내용들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부동산 토마토를 검색해 주시고 방송을 보시면서 댓글로 상담 남겨주세요. 이러한 내용들도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참여 방법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나 저희 이슈 시그널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 정솔 이사님과 함께 서울시 내에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일까요? 네, 우리가 보면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좀 양극화 현상이 좀 많이 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서울과 또 지방에 대한 그 청약 경쟁률을 보면요,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미달뿐만 아니라 뭐 지원이 거의 없는 경우도 나타나긴 한데, 또 서울은 좀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고, 또 근데 또 젊은 분들 또 20대, 30대 또 신혼부부들이나 좀 이제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또 집이 또 어느 정도 필요는 한데 좀 가격적인 부분에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틈새 시장을 좀 많이 노리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좀 재건축 시장을 좀 이야기해보고 재건축 시장에 맞춰서 어떤 틈새 시장을 또 공략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시장 흐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개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재건축 이야기도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처음에 지금 소개해드린 게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자, 시범 아파트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어느 정도 금액적인 부분이 좀 뭐 크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범 아파트는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어떤 특정 지역들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인근 지역도 개발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의도에 투자를 하진 못하지만 여의도 재건축이 빨라진다면 인근의 뭐 영등포나 뭐 다른 지역에 좀 더 저렴한 곳에 좀 노후된 지역들을 좀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일단 뭐 지금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일단 지금 시범 아파트 이야기하면 이 시범 아파트가 1971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되고 이 27개 동이고 1580세대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 용적률 399.99%까지 적용을 이제 뭐 받아가지고 지금 용적률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적용 받아서 이 새롭게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새롭게 이제 용적률 399.99%를 적용을 받고요. 여기가 지금 주거지역의 3종 주거지역으로 이제 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 여기 보면 아파트 단지 옆에 보면 여기 상업지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는 뭐 주거지역을 보면 될 것 같고 도로가 상당히 큰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금 재건축 단지들은 상당히 큰 오래된 과거에 이제 지어진 저는 아파트 단지인데 자, 이 도로를 따라서 이제 상가 커뮤니티 센터를 좀 지을 세대고 그래서 2,466세대도 이제 세대수 상당히 늘어나고 최고 높이는 65층까지도 또 어느 정도 좀 인센티브를 좀 적용받을 수 있게 좀 재건축이 이게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시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건축심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과가 된 부분이 있고 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죠. 자, 말 그대로 과거 70년대 초반인데 70년대 초반에 보면요. 뭐 어떤 시범이라는 저 아파트 이제 시범이라는 단어를 쓰는 아파트 단지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중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식이 오래됐지만 뭐 이거는 뭐 업무 시설이나 그다음에 뭐 새롭게 뭐 떠오르는 그런 주거 시설들이 또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시범 아파트를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여의도 재건축 주거에 대한 재건축의 신호탄을 좀 터트리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상업지역이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뭐 좋은 뭐 인센티브 받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있죠. 뭐 한양이나 삼부나 뭐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시범 아파트를 필두로 계속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의도라는 지역이 자, 지금 뭐 이 한강이라는 뭐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 한강에서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쪽 중심가 쪽 보면요. 용산이 있죠. 용산이 여기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마포가 있죠. 그다음에 밑에 뭐 여의도가 있고 여기 동작 라인이 있는데 자, 이 흑석동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어느 정도 재개발 완료했죠. 그다음에 용산은 이제 뭐 동부 쪽 한남동 있고 왼쪽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원효로나 그쪽 라인들이 있는데 자, 마포도 어느 정도 위에 아파트 개발전은 했습니다. 물론 뭐 성산시장이나 그쪽은 이제 서쪽 이제 안쪽 라인인데 자, 근데 이 흐름은 이제 여의도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용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 하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투자 전략이라는 이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한다 하면 인근 지역에 뭐 인근에 뭐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재개발 구역 같은 가격이 비싸겠지만 이 바로 옆쪽에 영등포 쪽에 보면요. 아직까지는 좀 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눈여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장미 아파트입니다. 자, 장미 아파트는 실제 가보면요. 엄청나게 넓은 뭐 엄청나게 대지가 넓다고 해야 되죠. 상당히 좀 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장미 아파트 상당히 역도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좀 메리트 있게 보는데 자, 1차, 2차 같은 경우는 78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3차가 8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우리가 70년대에서 80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많은 아파트들을 이제 밀집해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완화를 시켰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가지고 특히 잠실 일대 노후단지 일대를 특별 계획구역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조감도 같은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1차나 2차나 3차나 다 상당히 위치 좋습니다. 뭐 역도 뭐 끼고 있고 물론 뭐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 거리가 먼 앞 동도 있긴 하겠지만 상당히 쾌적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잠실이라는 그런 또 커뮤니티가 또 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는 잠실 주공 5단지가 이제 특별 계획구역 1구역이 들어가 있고요. 2구역 같은 경우 잠실 장미, 3구역이 미성과 크로바가 들어가 있고요. 4구역이 진주아파트가 또 진주아파트도 상당히 또 괜찮은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그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 위치를 보면요. 자, 잠실역이 있죠. 1차, 2차, 3차가 있고 잠실 나루역 붙어 있죠.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이제 뭐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뭐 잠실 철교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잠실 철교에 차도 다닐 수 있는 뭐 일방통행처럼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강북까지 또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자리 잡고 있고요. 뭐 많은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철교 옆으로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올림픽대로 바로 진입할 수 있죠. 올림픽대로로 계속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통망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뛰어납니다. 잠실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지역인데 특히 이 지금 잠실 주거 5단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뭐 베스트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 2차, 3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단지가 워낙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규모의 경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미 뭐 리센츠나 그런 것도 뭐 초소형 같은 경우도 높은 금액대를 이미 경신했습니다. 이거는 뭐 좀 저도 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초소형 아파트인데도 엄청나게 뭐 초소형 면적도 가격을 높이 주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주거 5단지나 뭐 1, 2, 3차는 걱정 없이 뭐 위치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파크리오 같은 경우 이미 뭐 입주 다 끝났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좀 변화가 상당히 또 기대될 수 있는 지역이다. 잠실 일대 좀 말씀 드려봤고요. 자, 그다음 재밌는 거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런 아파트 단지들 들어가고 싶은데 재건축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금액이 너무 높죠. 워낙 높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높으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속도가 빠르면 뭐 재건축을 들어가도 괜찮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재건축을 기대하고 많은 돈을 넣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면 저는 그 돈을 잘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됐었으면 상당히 더 자산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게 맞춰서 좀 더 낮은 눈높이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좀 투자 포인트 잡을 것 같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물론 뭐 유튜브에 제가 뭐 우리 방송 우리가 부동산 시그널에 제가 영상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다양하게 뭐 전통시장 뭐 그런 관련 부분도 올려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에 맞춰서 이제 상가 거래가 확대됩니다. 좀 무슨 말이냐면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서 아파트 주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상가 부분도 같이 묶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배척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같은 지번을 쓴다거나 아니면 단지 안에 상가가 들어있는거나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조건에 맞물려서 자 이런 상가 거래가 더 확대되는데 자 이 대치동 남서울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치동 남서울 종합시장이 이 강남 일대 상당한 이런 뭐 시장 재개발에 대한 그런 뭐 메리트를 보여줬고. 그에 맞춰서 서초의 방배동 방배중앙시장하고 남부종합시장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 인가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미 결과물이 나온 지역도 있습니다. 자, 남가자동의 가젤 9구역이죠. 가젤 9구역 지역이 이 모래내시장, 그다음에 서중시장, 모래시장, 서중시장 이 시장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뭐 많은 분들이 시장은 개발이 어렵다. 뭐 시장은 뭐 장사하시는데 반대한다. 뭐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는데 실제 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마트들도 상당히 좀 온라인에 지금 많이 밀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 사업을 통해서 뭐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예 전면 재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장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이 특별법이 전통시장 특별법이 또 적용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메리트가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년 전부터 뭐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데 그래 맞춰서 뭐 DMC 금호 리첸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근데 뭐 공덕 오거리죠. 공덕 오거리 공덕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사업 시행이 진행되고 있다. 상가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 그 재건축 상가 뭐 아까 뭐 시장 좀 말씀드렸는데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도 그런 재건축이 기대되는 가치는 높은 거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곡동 우성 상가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5.09 제곱미터 상당히 적죠. 근데 거래 실거래 찍히는 게 7억 5천에 거래가 이제 높은 거래 형성이 됐고요.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 제일 높았던 저기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용 면적 9제곱이 2억 3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대우 마리나 아파트 상가 여기도 신탁 재건축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전용 면적이 이 9제곱이 2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가장 높은 뭐 서울의 가장 높은 뭐 작은 면적의 뭐 거래가 됐던 높은 가격을 찍혔던 이 도곡도 우성이나 뭐 그다음에 안양의 벽산 아파트 물론 뒤에 이제 분당 같은 경우도
기준이 있는데 특히 여기 지금 두 군데 다 지하입니다. 지하고 실제 가보면 지하 뭐 거의 뭐 활용도가 없는 좀 오래된 연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가인데 불구하고 거래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실제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자, 이 상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특히 지하나 물론 1층인 경우도 여기 다 지하라고 말씀드렸죠. 위에는 서울과 지금 경기도권 안양은 자. 이 지하 실제 가보면 장사 뭐 잘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많이 지금 비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는 거는 즉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은 게 아니고 이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투자 포인트가 지금 몰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주도하는 것들이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재건축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것도 결국은 상가랑 어찌됐든 주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상가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인정을 또 물론 뭐 분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쉽지 않죠. 어떤 지역 특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뭐 비율을 또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여기 무조건 뭐 재건축 가능한 상가를 무조건 투자하시면 안 되는데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묻지마 투자하셨다가 뭐 상가끼리 뭐 상가 재건축에서도 뭐 성공할 수 있게 하겠지만 좀 실패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초소형 면적 위주로 투자해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방송이기 때문에 뭐 유의사항이나 아니면 좀 깊게 뭐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은 어떻고 그런 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상가 같은 경우 뭐 과거 우리가 뭐 저희 부동산 집통의 과거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 또 문의 주시면 또 추가적인 설명 또 짧게나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목할 만한 재건축 지역 중에서 여의도 쪽과 송파구 쪽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셨는데 그러한 대체 투자처로 재건축 지역 내에 있는 상가를 투자하시는 방법이 또 하나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유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직접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사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나 그 근처에 현금 5억 원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지금 금리가 또 오르는데 구입해도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3년 후에 아들 신혼집으로 사두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드님을 위해서 신혼집으로 미리 투자처를 생각하고 계신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지역이 괜찮을지 먼저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강동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릴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핵심 지역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금액적인 부분 투자 가능한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한번 지금 지역을 먼저 풀어드릴게요. 이 강동구라는 지역이 상당히 커요. 강동도. 근데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5억이라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실제 내가 좀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 지금 우측 라인 쪽 보면요. 이 등촌주공이나 이쪽 라인들 금액 좀 상당히 비싸고요. 오른쪽 그나마 오른쪽 뭐 강일역이나 상일동역 이쪽에 좀 가까운 지역이나 좀 작은 단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뭐 무리하지 않게 좀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쪽에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면 물론 뭐 고덕도 상당히 개발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미사일 때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부분과 함께 상당히 이 동쪽 라인 지금 어떻게 보면 확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장. 이 지금 하남이라는 지역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 관문도시 역할이 계속적으로 이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이 천호동일 때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호동 때 한번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단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뭐 삼성 아파트를 볼게요. 저도 이거 지금 바로 지금 상담이다 보니까 바로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냥 단순 비교입니다. 뭐 직접적으로 뭐 디테일을 보지 않고 뭐 시세를 봤을 때 보세요. 뭐 11억 2천이고 지금 전세가가 6억 4천이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어찌 됐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 강동에 어느 정도 아파트 좀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5억 정도면 강동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 내가 집을 산다고 하면 5억 쪽으로 이제 집을 산다고 하면 실제 앞으로 만약에 2, 3년 뒤에 만약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신혼부부로 이제 뭐 들어온다고 한다고 하면 대출을 또 활용해야 되겠죠. 대출을 활용했을 때 그때 이제 세입자 뭐 전세 들어오시는 세입자분을 어느 정도 계약 종료를 하는 시점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투자 포인트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자 제가 그러면 이쪽 강동 천원 말씀드린 게 뭐냐면, 투자라는 거는 좋아요. 깨끗한 동네, 뭐 쾌적한 동네 살긴 좋죠. 살긴 좋은데 이런 지역은 이미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가 있거나 상승 여지가 많이 꺾여 있죠. 그런데 제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누구나 뭐 질문하겠죠. 강동에서 뭐 어떻게 보면 제일 뭐 위치 좋다고 하면 성내동일 때, 그렇죠? 성내동이랑 제가 뭐 풍납동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풍납동 같은 경우는 뭐 개발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성내동이 뭐 가장 가깝게, 잠실 가깝게 있고, 그다음에 교통방이 좋다고 하면 천호역이 있죠. 천호역에 지금 뭐 보면 우리가 8호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5호선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 당연히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단지가 좀 작은 이런 뭐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시면 좀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여기도 보면 우리 단순 비교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보면 또 가격 다를 수 있는데, 자 단순 비교했을 때는 한 5억 정도면 뭐 충분히 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죠. 뭐 매매가 시세 대비했을 때 빼고 전세가 뭐 최고가 시세 뺐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자 제가 계속적으로 이쪽 강조한 건 뭐냐면 이 지역들, 이 지역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지금 지역이라고 보는 다 빌라예요. 빌라, 그렇죠? 빌라가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집들인데, 이 지역들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될까요? 입주 물량이 많아져서 우리 집 가치가 좀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자 서울이죠. 서울에서 강동은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지역이죠. 자 새로운 아파트가 형성되고 뭐 환경이 좋아지고 뭐 우리 뭐 스트리트 상가도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인근 지역 가격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비슷한 뭐 예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왕십리 뉴타운이 막 개발이 엄청 막 될 때 있습니다. 왕십리 뭐 텐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2구역 센트럴에서 뭐 3구역 돼가지고 다양하게 왕십리 개발될 때, 왕십리는 이미 뭐 재개발 뭐 투자 지역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신 분들 많았죠. 자 여기서 그냥 왕십리 부럽다 끝내신 분들이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왕십리가 좋아지면 앞으로 인근에 바로 개발을 못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바로 길 건너편 중구 황학동에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이익을 좀 많이 낸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 상당히 빠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쪽 지금 모아주택은 지금 뭐 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있죠. 근데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자 천호 이 강동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천호 일대 구역을 묶어서 통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통합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몇 구역, 상당히 많은 구역들이 지금 뭉쳐 있는데, 여기 계속적으로 옆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붙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공청이나 그런 것들이 강동구청에서 많이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강동의 구에서 뭐 진행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강동구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 계속적으로 공청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쪽 지역 가보면 플랜카드가 열려서 강동구에서 뭐 설명회 같은 경우 지금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 뭐냐면 통합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여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1공건설들 적극적으로 뭐 요즘 같은 부동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탄탄한 거를 좀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공건설들도 당연히 안정적인 지역에 역을 끼고 있고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치 높다면 접근할 수 있고, 통합으로 만약에 뭐 하나하나 진행된다고 하면 당연히 모아주택이라는 것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뭐 지원을 하고 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물린다고 하면 이 역세권
일대라는 것과 함께 맞물린다면 상당히 가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다양하게 뭐 넓게 보지 마시고 이 천호역 일대하고 그다음에 이쪽 암사 넘어가지 마시고 이쪽 천호역 일대 라인하고 그다음에 이 강동역 일대 라인 그다음에 자금역 괜찮다면 성내동 일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바운드리 안에서 5억대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상당히 메리트 있을 것 같고 또 궁금하시다 하시면 또 전화 주시면 제가 특정 단지까지 몇 군데 한번 두세 군데 정도 눈여보시라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호역 일대와 강동역 일대 그리고 자금이 조금 더 되신다면 성내역 일대까지 조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지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정말 정확한 투자처 어떤 곳일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담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상담 남기입니다. 부천시 소사 3구역 재개발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부천시 쪽에 있는 소사 3구역의 재개발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쪽 재개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한번 지역을 한번 볼게요. 네. 저도 한번 지도를 봐야 돼가지고 일단은 뭐 아까 3구역이라고 하셨죠? 자, 네. 3구역이 하면 소사역이 소사 북쪽 라인 여기죠? 이쪽 라인이 3구역일 거예요. 3구역이고 자, 일단은 여기 가깝게 붙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 가깝게 붙어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쪽 지금 매실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상가들 다 매실해 가지고 지금 뭐죠, 우리? 지금 여기 철거 전에 하는 우리 스티커 붙여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 여기 3구역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가격적인 부분도 괜찮고 메리트 있다고 좀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시점에서 이 소사역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상점벽이다. 상점벽해. 어떻게 보면 이 주도권을 지금 계속 갖고 오고 있다. 지금 부천에 있는 상당한 많은 주도권들을 갖고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예전의 기준 우리가 1970년대 너무 예전 들어가긴 했네요. 자, 70년대 1호선이 먼저 개통되죠. 1호선이 개통되고 지하철 2호선도 없던 시절 80년도 이전이니까 그때 뭐 지하철역이 경인선 들어오다 보니까 이 인구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넘어오셔서 부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 소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긴 했는데 자, 뒤에 90년대에 이제 변화가 생기죠. 90년대 변화가 생기면서 이쪽 중동, 상동 때 신도시가 이제 1기 신도시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이쪽 서쪽으로 많이 넘어가긴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소사역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사건이 나오죠. 지하철이 1호선이죠. 1호선인데 이 1호선이라는 게 이 소사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끔씩 정차하는 어떤 급행열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인데 이 서해선이 생기죠. 서해선. 자, 서해선이 생기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밑에 시흥이 지하철 물론 정왕 쪽 일대 시야 신도시에는 4호선 다니긴 하지만 이 신천동이나 대화동이나 이쪽에 지하철이 생겨버립니다. 지하철이 생기면서 이쪽 흐름이 아래쪽 이쪽 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응계지구도 있긴 하지만 인구 유입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에 맞춰서 부천 일대 상당히 이쪽 지역도 인구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래로 가죠. 자, 이 소사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물론 안산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서울의 집값이 비싸. 근데 서울에서 가깝게 좀 출퇴근하고 그나마 좀 가격적인 부분 저렴한 부분 어디 있을까? 서울의 서부권을 중심 봤을 때는 자, 광명 비싸죠 좀. 그러면 안양으로 갈 수도 있죠. 안양도 있는데 안양 평촌이나 이쪽 번개 쪽 내려가면 또 가격 좀 비싸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서부 라인에 김포로 가야 되는데 고촌 일대 어느 정도 있는데 상당히 안쪽 들어가면 한강신도시야 상당히 좋긴 하지만 출퇴근 또 거리가 멀어요. 자, 근데 소사는 우리가 보면 신도림 통해서 간다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 해서 많이 거주를 했죠. 그런데 이 서해선이 생기면서 안산 생겼다고 해서 소사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7월 달이죠. 7월 달 기준으로 이 소사에서 이제 일산 위까지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김포공항까지 연결이 되죠.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김포 공항까지 연결되면서 이 강서 쪽의 출퇴근은 상당히 용이해지고, 그리고 뭐 원종로나 이쪽 지역들은 상당히 이제 수혜택을 보는 지역인데, 그에 맞춰서 이 소사동이 W석권도 됐고 교통망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왕 어차피 낙후된 지역들, 노후화된 지역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을 중심으로는 여기 수익성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들이 새롭게 들어온 뭐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요,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여기는 수익성이 나오고 2위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역 인근으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며칠 전에도 뭐 여기 롯데에서도 뭐 하나 뭐 지금 뭐 분양한다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런 구역 재개발이 지역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는 여기 뭐 지금 투자 포인트 잡으셔도 상당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프리미엄이나 그런 것들을 좀 비싸게 또 뭐 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 지금 이미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 봤을 때는 이미 갖고 계신데 앞으로의 기대의 가치가 궁금하셔서 좀 문의 주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뭐가 들어오죠? 여기 자, 별을 막 치고 있죠. 자, 이 소사역에서 한정거장만 이용하면 부천 종합운동장을 통하면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좋죠. 자, 그러면 우리가 7호선을 이용한다면 GTX가 들어오죠. 또 이 GTX 비노선이 들어오는 지역이 이 종합운동장 라인을 하면 이 소사동은 당연히, 자, 냉정하게 송도에서 GTX를 타고 강남으로 접근하는, 강남은 여의도로 할게요. 여의도 접근하는 거랑 소사역에서 지하철 한정거장 이용해서 GTX 하는 거 어디가 더 빠를까요? 저는 당연히 여기에 점수 주고 싶어요. 물론 송도가 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송도 훨씬 더 뭐 쾌적적인 주거 환경이나 뭐 인프라 잘 돼 있긴 한데, 단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부천이라는 지역의 경기를 보면요, 과거에 이 지금 뭐 거의 뭐 마무리하긴 하는데, 자, 역곡까지죠. 역곡까지인데, 이 과거에 원래 서울에서 붙어 있는 지역이 더 집값이 비싸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서울에서 멀면 집값이 싸야 되는데, 이 지금 일기 신도시 쾌적한 환경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간이 명간이라고 지금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서쪽에 많이 뺏겼던 부분이 과거에 있었고, 하지만 이 원리는 뭐냐면 이미 1호선이 70년대에 이미 들어가서 이쪽 동쪽에부터 이미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미 노후도가 있었고, 이쪽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신도시 짓기 편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여기도 뭐 재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소사동 일대나 뭐 이쪽에 뭐 목적은 역곡동 일대나 그다음에 부천에 보면 여기가 동네 생각 안 나지만 원미동, 그렇죠, 원미동 일대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뭐 개발 진행하고 뭐 지금 펜스 치고 있는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죠. 이 노후화된 지역들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이 다른 경기도권 되었을 때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 가치, 즉 우리는 투자라는 거는 내가 쾌적한 환경, 뭐 편의시설, 인프라 다 있으면 좋죠. 그런 거에 투자가 아니고 이건 실거주 마인드고, 투자 마인드라는 거는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되었을 때 내가 거주를 계속 쭉 하시던가, 아니면 정리를 하고 다른 또 투자처로 넘어가는 게 전략이기 때문에, 이 소사 3급 같은 경우는 제가 다양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장기적인 플랜 봤을 때는 상당히 인근적 계속적 개발과 맞물려서 교통망 확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지키는 줄 알고 앞으로 전망도 상당히 메리트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 지금 인근 지역도 약간 서로 구역이나 추진하는 지역들, 인근 지역 같은 게 물론 여기 소사 3구에 이미 매실한 상태긴 하지만 인근 지역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좀 상당히 속도전에서는 좀 더 약간의 천천히 가는 것들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좀 염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사 3구역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망 역시 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전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사항이 생기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투자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 서울시 재건축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 자금에 있어서 부담이 되신다면 그 지역에 있는 상가를 한번 대체 투자처로 노려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비슷한 물건을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건,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상가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미추홀 주안에 위치한 상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주안이라는 지역이 요즘에 좀 많이 지금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인데, 자, 이 지금 인천 2호선이죠.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입니다. 여기서 바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리자마자 올라오면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이제 상가가 되겠고요.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상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지 면적 13.37제곱미터고 전용 면적은 36.13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4층 중에 오늘 소개된 층수는 1층이고요. 자, 1층이라는 건 나중에 향후에 감정평가 받았을 때 상당히 좀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 노후 건축물입니다. 85년도 상당히 오래됐죠. 자, 85년도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 1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 이제 이 주안역이 있죠. 주안역에서도 한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자, 이 인천에서 과거의 모양들 상황을 가져왔던 지역이 부평, 그다음에 주안, 동인천이죠. 특히 주안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 전의 그 역사를 갖고 있을 정도로 뭐 동인천이 이제 개항 이후에 이제 1900 초반 이제 인천 일대가 확대되면서 주안 일대도 많이 거주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만큼 노후도가 됐죠. 이제 부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이제 노후화된 개발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 물론 지금도 물론 이제 페이스치고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들도 있긴 하지만, 동해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추진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가장 뭐 서울과 가장 멀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가 안 나는데, 주안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바톤을 부평에서 받아왔다고 봐도 과언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일대가 지금 개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가보면 크레인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도 뭐냐면 바로 옆에 이 인천시청 일대가 편의가 인프라 잘 돼 있죠. 백화점도 자리 잡고 있죠. 이쪽에 뭐 터미널도 있고 농수산물도 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구월동이라는 지역이 바로 가깝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쪽에 이 주안 일대가 개발을 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고, 그에 맞춰서 지하철역도 인천시청역까지 두 정거장이고, 이 인천시청역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인천 1호선을 통해서 송도 위로 가면 이제 계양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통망이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겨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21,000여 세대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떻게 미니 신도시라 해도 과언일 정도로 21,000여 세대가 주안 2동 4종 재정비 촉진 지구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오늘 소개된 상가는 이 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안 11구역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역 내에 들어간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초등학교 학군. 아까 뭐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 말씀 주시긴 했는데 학군 상당히 좀 많이 따지고 있죠. 자, 여기 있는 곳은 보통 우리가 신도시 들어오면 학교를 뭐 안 지어준다, 뭐 시위하기도 하고 좀 멀리 보내야 돼서 뭐 학부모들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이곳은 어떻게 100년이 넘은 전통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뭐 딱 봐도 자, 뭐 제물포 여중 딱 오래된 학교죠. 하gin여고도 있고 인천고 딱 인천의 타이틀을 갖고 있죠. 자, 그만큼 이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학교들이 다 전통 있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학군은 탄탄합니다. 오히려 뭐 학군이 탄탄하기 때문에 뭐 학군에 대한 걱정은 뭐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구역은 지원 11구역이고, 옆에 쪽 여기는 지금 하나 포레나가 지금 뭐 이제 들어왔죠. 포레나가 이미 주상복합이 크게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 뭐 이쪽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계속적으로 펜스 치고 있고 크레인으로서 엄청나게 공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입주한 다음에 이 주안 일대 인구수 변화가 상당히 이제 크게 또 다시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좀 보고 있고요. 자, 호주에 넘어가 호주는 이제 GTX 비노선 있죠. GTX 비노선이 지금 이 인천 시청역에 정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정거장만 이용하면 인천 시청역을 통해서 빠르게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다. GTX 비노선 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천 시청역 환수센터도 25년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청역의 또 개발에 대한 호재 또 그것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2호선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 연장이 또 추진이 되는데 이 위쪽으로 일산 쪽도 추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해서 지금 신안산선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 다양한 안이 있는데 신안산선과 연장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천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이 주안이라는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심 지역, 인천이 어쨌든 광역시죠. 뭐 서울에서 3도심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두 개의 도심입니다. 부평이라는 거, 9월이라는 곳이 도심이죠. 어쩌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인천이 엄청 크죠. 여기도 인천이고 밑에도 인천이고 상당히 큰데 이 도심이 좀 약간 붙어있긴 하지만 부평과 9월이 핵심 도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도심을 동인천입니다. 부도심의 역할을 동인천의 역할을 좀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동인천의 개발 속도가 지금 계속 좀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는 좀 계속 정체되긴 하지만 뭐 인천에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인천 개발에 대한 거를 뭐 10여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뭐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도심을 선정된 것 같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온다고 하면 이 주안이라는 지역은 딱 사통 발달의 핵심 지역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안이라는 지역이 또 지역 중심 계산과 주안인데, 이 계산 같은 경우는 뭐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맞물린다 하면 상당히 앞으로 기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고, 이 주안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이런 개발과 함께 옆에 9월과 부평, 그다음에 교통망이죠. GTX 비노선 보면요, 송도, 그다음에 인천시청, 부평역, 이 바로 두 개가 도심권을 관통을 하죠. 바로 옆에 주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외관을 보면요, 1985년도에 준공이 완료인데 옆에 하나포레나 주상복합이 근사하게 들어왔습니다. 높은 건물 들어왔습니다. 자, 이 노후한 건물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린 건 뭐냐면, 여기 보면 건물들이 있죠. 조그맣게 건물들이 있는데 대형 건물이에요. 여기는 하나 통. 자, 이건 뭐냐면 재개발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재건축으로도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넓은 부지가 단다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11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뭐 추진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도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내부 뭐 화장실과 복도입니다. 화장실, 복도. 자, 실제 사진을 보면요,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죠.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건물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금액적인 부분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상당히 금액적인 부분은 좀 저렴하죠. 그리고 월세, 당연히 노후 건축물이다 보니까 월세 임대료는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임대료는 월 12만 원이고 대출은 4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소재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택세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임대활동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지역 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 만나봤고요. 마지막에 해주신 멘트를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규제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투자처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상가 투자처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상가 만나봤고요. 두 번째 물건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가 물건인데요. 이번에는 멀리 부산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먼저 지금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부산의 이제 해운대 우동 상가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지금 수익형으로 해서 월세 받으시라고 임대료 받으시라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재건축이라는 거 기대의 가치를 좀 바라보시는 분들한테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운대에서 이 동백역이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지역이죠. 자, 핵심 지역 중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동백역의 도보 약 5분 내에 위치했습니다. 물론 빠르게 걸으면 3분 정도인데 넉넉하게 5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지 면적은 상당히 좀 넓어요. 대지 면적 10.07제곱미터 부여가 되고요. 전용 면적 9.02제곱미터가 이제 부여가 되는 상가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뭐 아파트는 1164세대고 근린생활시 175세 실로 되어 있는데 특징이 재건축 예정 상가입니다. 재건축 예정 상가고
91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가 상당히 좀 저렴하죠. 2억 6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요. 자, 이 동백역에서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5분 거리에 있고 옆에가 이제 동백섬이죠. 여기가 동백섬이고 밑에가 이제 해운대 라인이죠. 해운대 라인에 뭐 이쪽 있고 옆에 이제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투자 포인트 잡으실 때 여기는 거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상당히 또 들어오시는 게 뭐냐면, 자, 이 바다를 끼고 있죠. 바다를 끼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다양한 바다는 넓어요.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들 많은데 뭐 서해도 있고 동해도 있고 다양한 바다도 있는데, 동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렴하게 우리가 세컨하우스로 해서 뭐 강릉이나 뭐 속초나 이쪽에 뭐 집을 사신 분도 있긴 한데, 이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관광지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어떤 제2도시죠. 서울 이후에 이제 제2도시이기도 하고, 이때 실제 가보면 앞에 뭐 주차장 같은 게 뭐 우리가 보면 뭐 고급 승용차가 아니죠. 요트들이 막 정착될 정도로 상당히 그런 편의시설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해운대하고 동백 일대하고 중동 일대가 어쩌면 과거부터 이 부산에 이제 물론 부산역 쪽 라인 1호선 라인도 있지만 2호선에서 이쪽 동남권 라인에서는 이쪽 라인들이 상당히 과거부터 인기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과거부터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거주를 많이 했고, 그에 맞춰서 노후도가 상당히 좀 진행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노후도가 진행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새롭게 다시 한번 개발 행위를 해야 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뭐 밀락지구나 뭐 센텀시티나 이쪽 라인들은 뭐 새롭게 뭐 깨끗하게 깔끔하게 지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위치 다시 한번 해운대 바로 옆에 있고 왼쪽에 백스코 센텀시티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들, 백화점 다 빠르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다. 즉 반대로 하면 사업성으로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시내 보면요, 뭐 마린시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린시티 좀 이따 다시 뭐 보여드리긴 할 텐데, 마린시티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밤에 보면 뭐 우리가 보면 한국의 또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다고 하고, 이쪽 해운대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외국인들 해서 지금도 아마 가보시면 많은 분들 찾을 겁니다. 겨울에도 사람이 많을 정도로 뭐 잠시 반짝하는 그런 관광특구가 아니죠. 사계절 내내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 백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센텀시티가 또 자리 잡기 때문에 센텀시티, 마린시티가 이 양쪽에 또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핵심 지역에 가깝다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핵심 지역입니다. 이 동백역 일대가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학군도 잘 되었습니다. 뭐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학군 중요한데, 학군도 뭐 다양하게 뭐 전통 있는 학교들도 올해 뭐 학군들 밀집해야 있기 때문에, 학군이 밀집해야 있다는 건 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신도시 어떤 특정 지역 개발 행위를 한다면 학교들 지어지고 입주해야지 학교가 좀 더 평선되는 부분인데 이미 학교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걱정 없이 가면 될 것 같고, 근데 세대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하운대 쪽에 3,000세대 있고 이쪽에 모두 세대수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과 그다음에 관광 지역이, 그다음에 왼쪽에 업무 지역이 같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있는 지역이 바로 해운대다. 해운대가 상당히 뭐 우리가 보면 해운대 상당히 그런 인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보면 이 해운대가 아까 오른쪽이죠. 오른쪽 밀락을 지나서 밀락을 좀만 더 지나면 이제 부산역 쪽입니다. 부산역 쪽에 보면요, 이 북항, 이 밑으로 가면 아까 미단시티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으로 하면 또 이쪽에 이제 북항 개발을 하는데, 이 북항이 지금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이 2단계 재개발에서 이 항만구역과 육상과 해상 개발되고 이쪽 라인, 그다음에 이 부산역 앞에 부산 진역 앞에 있죠. 유지와 철도 부지까지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 바로 서쪽에 우리 보면 우리 지금 우동이죠. 우동 바로 서쪽 라인의 개발이 크게 진행이 된다. 이거를 또 하나의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동 5구역 재개발 27년 착공 예정입니다. 중동 5구역, 이 중동 일대가 또 재개발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동 일대가 또 개발되면 근사한 모습들 나타나면 동쪽과 서쪽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해상도시가 2030년도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뭐 부산 엑스포 또 유치 또 같이 뭐 희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맞물려서 해상 신도시, 이게 뭐 엑스포 되고 안 되고 선정이 뭐는 되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스마트 해상 도시가 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산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도시이기도 부산도 국제적인 도시겠죠. 서울의 위상이 엄청나게 뭐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뭐 10대 도시 안에 들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위상이 크지만 이 부산 또한 상당하게 계속적으로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뭐 부산 일대 보면 뭐 외국인 관광객들 뭐 처음에는 서울을 방문하지만 두 번째는 부산을 찾을 정도로 이런 모습에 맞물려서 해상 도시 근사하게 또 2040년도 완공 예정에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오페라 하우스도 26년 개관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향 일대 오른쪽 라인에서 이쪽 오페라 하우스도 개관이 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근사하게 또 하나의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91년도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 완료가 됐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상당히 뒤 아파트 재건축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위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0년대 아파트도 위치가 좋지 않은 지역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아파트 단지들이 주차 수가 2대를 될 정도로 엄청난 대지 면적을 자랑합니다. 자, 그만큼 대지 면적이 엄청 넓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그런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상가 재건축 같이 이제 통합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자, 실제 조감도 모습도 한번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 좀 풀어드리면요. 자,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매매가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2억 6천이고, 특히 이 재건축이 요즘에 시장이 뭐 좋지 않고 또는 뭐 요즘에 뭐 PF 부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위축됐다고 하는데, 자, 재건축이 기본적인 게 아니라 신탁 방식으로 지금 뭐 추진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부산 최초의 신탁 방식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즉 뭐 여기 주민들이나 기본적으로 돈이 초반에 필요 안 하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향후에 여기 어느 정도 뭐 퍼센테이지 수수료가 지급이 되긴 하지만 대신 안정적으로 신탁의 자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전에서도 빠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물론 보면 우리가 뭐 비용이나 그런 발생들 때문에 뭐 속도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좀 정체되는 부분 반대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신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뭐 지금 뭐 다양하게 지금 뭐 아파트나 주상복합도 들어온 것들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거는 실제 한번 가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가보시는 게 중요하고 실제 여기가 정말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뭐 특정 아파트 어디 아파트라 상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뭐 전화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어느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친절하게 설명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부산에 위치한 상가를 지금 만나봤습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속도전에서도 유리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상가라는 점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솔 이사님과는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부동산 소식부터 상담까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생기실 때마다 댓글 남겨주시면 이런 내용들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진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